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아침 혹은 어젯밤, 여러분은 쓰레기를 언제 버리셨습니까? 아침에 급히 나가면서 버리셨습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모두 잠든 밤, 집안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봉투를 들고 나가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지. 그걸 언제 버리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쓰레기란 집안에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낡은 종이, 사용한 휴지, 포장지, 먼지, 버려야 할 물건들, 위생의 문제이고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가정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일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안의 복을 함께 흘려보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고 해서 하늘이 벌을 내리고 그 때문에 모든 일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은 거창한 곳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스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열심히 길어 담아도 항아리 밑에,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정작 내 삶의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더 많은 복을 바라지만 내가 가진 복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까요? 왜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곧 빠져나갈까요? 왜 우리 집에는 좋은 소식보다 걱정이 더 자주 찾아올까요? 그 대답이 단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움직입니다. 건강, 일, 가족, 마음, 말, 선택, 시대의 흐름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집안에서 소모된 것들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먹고 남긴 것, 사용하고 버린 것, 마음 없이 쌓아둔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한 봉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 있고 집안의 자녀 기운이 묻어 있으며 때로는 가족들의 무심함과 짜증, 걱정과 급한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끝난 인연을 계속 붙잡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낡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의 방이 어두워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것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면 공간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때, 잘못된 마음으로 내보내면 지켜야 할 기운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생활 속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버린다는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먼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중년 여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의 밥을 지었고 낮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으며 밤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가정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첫째 아이는 중요한 시험에서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수리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빠져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답답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3시쯤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막혀 있을까?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가게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걱정과 눈물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스님은 뜻밖의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살님, 집에서 쓰레기는 주로 언제 버리십니까? 그분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가족 일도 막히고 돈도 새어나가는데 갑자기 쓰레기 이야기를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밤늦게 집안 정리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지난 몇 해 동안 집안에 들어온 복까지 밤의 문으로 함께 내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복을 내보내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집은 닫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도 쉬고 마음도 가라앉고 집안의 기운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시간에 묵은 것들을 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면 쓰레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안정된 기운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짜증이 섞이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버리면 그 기운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지친 마음, 하루의 짜증과 걱정을 품은 채 집안에 묵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습관이 3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작은 습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버렸고 급한 경우에도 깊은 밤은 피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날카롭던 말이 줄었고 아침 공기가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는 오래 끊겼던 단골이 다시 찾아왔고 남편도 새로운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이도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바꾸었다고 해서 모든 복이 갑자기 쏟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며 분위기가 가족의 말과 선택을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매일의 마음과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속에는 저는 이것을 공포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겁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정 무렵부터 깊은 새벽까지입니다. 밤 12시를 넘기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사람이 잠들어야 할 시간이고 집이 쉬어야 할 시간이며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기보다 안으로 가라앉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의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지친 몸으로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문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끝났네. 이런 생각이 묻은 채로 쓰레기를 버리면 그 행위는 정리의 의식이 아니라 피로와 짜증을 내보내는 의식이 됩니다. 문제는 그 짜증이 쓰레기와 함께 완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그 짜증을 다시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몸은 밖에 나갔다 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미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가능하면
집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몸을 쉬게 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시간은 해가 지는 무렵입니다.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고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이 시간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올라오고 집안 사람들의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이 시간에 쓰레기를 버릴 때 사람들은 자주 마음이 급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설거지를 하다가 봉투를 묶고 급히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집안의 저녁 기운이 막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밥 냄새가 나고 하루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에 쓰레기 버리기는 때로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끊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무렵에는 가능하면 쓰레기를 버리기보다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차리고 가족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하거나 가능하면 다음 날 밝은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시간은 식사 직후입니다. 그래서 바로 봉투를 묶고 버리고 싶어집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가르침에서는 식사 직후, 특히 밥을 먹고 바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밥상은 집안의 복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밥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 마음은 감사보다 처리에 머뭅니다. 빨리 치워야지, 냄새나기 전에 버려야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면 밥상의 복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하루의 잔여물을 밖으로 몰아내는 모양이 됩니다. 스님들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밥을 먹은 뒤에는 식사 후 20분, 30분 정도는 집안의 기운을 바로 흩트리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식탁을 정리하되 마음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깊은 밤, 해질 무렵, 식사 직후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전해지는 가르침 속에서 가장 좋게 여겨지는 시간은 오전의 밝은 시간입니다. 특히 해가 충분히 올라오고 집안에 빛이 들어오며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깨어난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처럼 하루의 양기가 안정적으로 퍼지는 시간은 묵은 것을 내보내기에 좋은 때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밤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루의 활동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단순한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을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오전에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며 아파트의 배출 시간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봉투를 묶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봉투를 함부로 던지듯 묶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할 묵은 것들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묵은 것은 나가고 맑은 기운은 머물러라. 쌓인 걱정은 비워지고 우리 집에는 평안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버리며 짜증을 내면 그 행위는 짜증의 의식이 됩니다. 감사와 정리의 마음을 내면 그 행위는 정화의 의식이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담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전해지는 민간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정화의식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 음한 기운을 눌러준다는 말도 있고 버릴 봉투를 묶으며 좋은 말을 적은 종이를 잠시 두었다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뒤 손을 씻으며 나쁜 기운은 씻겨나가고 맑은 기운만 남는다고 생각하는 방식도 전해집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고 복이 달아나고 종이를 쓰지 않았다고 운이 막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식의 본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정화입니다. 종이의 본질은 의도입니다. 손 씻기의 본질은 마무리입니다. 소금을 조금 사용하는 것은 나는 이 묵은 기운이 집안에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종이에 좋은 말을 쓰는 것은 내 의도를 분명히 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이 없는 소금은 그냥 소금입니다. 정성이 없는 글귀는 그냥 종이입니다. 정성이 없는 손 씻기는 그냥 습관입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기면 작은 행동도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청소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이고 그릇을 씻는 것도 수행이며 방을 정리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먼지를 치우며 마음의 먼지를 보고 묵은 것을 버리며 마음의 집착을 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낡은 마음을 놓는 연습입니다. 쓸모 없어진 것을 버리되 감사함은 잊지 않는 연습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 한 오래 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위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썩는 것은 주변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서운함을 오래 묵히면 원망이 됩니다. 작은 분노를 오래 묵히면 북이 됩니다. 쓰레기도 제때 바른 마음으로 내보내야 하듯 마음의 감정도 제때 바른 말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 속 수행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난 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온 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그 순간 쓰레기를 버린 것은 몸이지만 사실은 화를 함께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더 허전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3번 쉬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쓰레기만 버린다. 화를 버리는 것이지 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습관에 끌려갑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기는 밤에 다른 집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는 일입니다.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에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가르침에서는 밤 시간에 다른 집의 쓰레기를 대신 들고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가정의 묵은 기운은 각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는 그 집의 하루가 담긴 것입니다. 그 집의 음식, 손길, 피로, 감정, 사용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슬 깊은 밤에 내 손으로 들고 움직이는 것은 선한 의도와 별개로 내 마음에도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의 업까지 모두 끌어안으려 하면 내 마음도 지치고 내 집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자신을 소모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밤에 남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도 그런 균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쓰레기입니까? 왜 복을 말하면서 쓰레기를 말합니까? 왜 재물운을 말하면서 버리는 것을 말합니까?
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쓰레기를 먼저 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는 방에는 맑은 향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낡은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집도, 마음도, 운도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끝난 일을 붙잡고 이미 나를 해치고 있는 습관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사용한 것을 내려놓는 일, 오늘의 피로를 내려놓는 일, 오늘의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는 일, 그리고 내일을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더 큰 문제도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은 깨끗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안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지 못한 갈등, 정리하지 않은 빚, 미뤄둔 병원 검사, 계속 외면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버리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막힌 집은 사랑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말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복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법은 결국 삶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깊은 밤에는 가능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꼭 버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밤의 문을 자주 열어 묵은 기운을 들고 나가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둘째, 해질 무렵에는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십시오. 저녁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버리기보다 밥상과 대화를 먼저 정리하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 움직이십시오. 셋째, 식사 직후에는 잠시 감사가 머물게 하십시오. 밥을 먹자마자 이 마음 하나가 밥상의 복을 머물게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오전에 밝은 시간에 묵은 것을 내보내십시오. 햇빛이 들어오고 마음이 깨어 있으며 하루가 열린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행위가 정리와 출발의 의식이 됩니다. 다섯째, 버릴 때 마음속으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묵은 것은 나가고 맑은 것은 머물러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쓰레기를 오래 묵히지 마십시오. 특히 음식물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날 정리하십시오. 냄새와 습기가 집안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기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강과 위생의 문제입니다. 일곱째, 화가 난 마음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화가 났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쓰레기와 함께 내 분노까지 밖에 던지지 마십시오. 여덟째, 남을 도울 때도 경계를 지키십시오. 선한 마음은 좋지만 내 마음과 내 집의 안정도 돌보아야 합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아홉째,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깊은 실천입니다. 좋은 시간에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불필요한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고, 금방 버리고, 다시 사고, 다시 버립니다. 이것은 재물의 흐름을 거칠게 만듭니다. 절약이란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은 내 욕망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열째, 집을 신성한 공간으로 대하십시오. 집은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의 업이 모이고, 말이 쌓이고, 눈물이 흐르고, 웃음이 피어나는 공간입니다. 집을 함부로 대하면 마음도 함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3년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이
운명을 만듭니다. 3년 동안 밤늦게 지친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며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나쁜 습관이 쌓여 흐름을 막았다면 좋은 습관도 쌓여 흐름을 열 수 있습니다. 인과는 무섭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씨앗을 심어라.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면 가족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삶의 물길이 조금씩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어두운 엘리베이터, 아파트 뒤편의 쓰레기장.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치우는 일뿐일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의 가르침은 단지 재물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어머니에게 모두 잠든 밤에 혼자 묵은 것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밝은 시간에 당당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가정의 복은 한 사람이 밤마다 희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정리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책임질 때 복은 안정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작은 일도 가족 중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때도 감사하게 버린다. 우리는 집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을 함께 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고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집의 기운을 함께 지킨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돈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진짜 복입니다. 재물운은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돈이 바르게 들어오고, 바르게 머물고, 바르게 쓰이는 흐름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면 재물운이 약한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와도 감사와 절제가 있고 필요한 곳에 쓰이며 가족을 안정시키면 그것은 좋은 재물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의 가르침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미신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재물의 기본입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버림이 바르게 되어야 드림도 바르게 됩니다. 아무 것이나 버리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드립니다. 충동적으로 버리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재물의 흐름이 거칩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버리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그 순간 소비가 달라집니다. 소비가 달라지면 지출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달라지면 재정이 달라집니다. 재정이 달라지면 마음의 안정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복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자꾸 생기고 아무리 아껴도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는 것은 없는가? 서랍 속에 몇 년째 쓰지 않는 물건은 없는가? 밤마다 지친 마음으로 집안일을 몰아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가 난 상태로 문을 세게 닫고 나가지는 않는가?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정리와 청소의 짐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을 찾기 전에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작은 복도 머물 수 있게 하면 큰 복으로 자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 한번 멈추십시오. 버리기 전 그 봉투를 보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너무 늦은 밤은 피하십시오. 식사 직후 바로 들고 나가기보다 잠시 감사가 머물게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를 시작하십시오. 집 안 한 곳, 아주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하십시오.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한 칸을 비우는 일입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정성껏 버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집을 신성한 공간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전보다 가볍다는 것을, 가족의 말이 전보다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불안이 줄고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황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복은 삶이 제자리를 찾을 때 생기는 밝은 흐름입니다. 집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고 소비가 맑아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또 두려운 금기로만 듣지도 마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대하고 가족을 어떻게 대하며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발언해 보십시오. 우리 집의 묵은 기운은 부드럽게 떠나가게 하소서.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보내고 지켜야 할 복은 정성으로 지키게 하소서. 가족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며 오래 막혀있던 삶의 물길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내가 사는 이 공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매일 작은 정성으로 가꾸게 하소서. 이 발언이 세상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기운의 가르침도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르침의 끝은 결국 하나입니다. 정성스럽게 살라. 함부로 버리지 말라. 함부로 들이지 말라. 내 집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맑게 하라.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시간 하나가 여러분에게 이 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어 보십시오. 버리는 시간을 조금 더 밝게 하십시오. 버리는 마음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버린 뒤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공기를 들여올 것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할 것입니다. 그 맑은 마음이 가족의 말과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정성스럽게 비운 자리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